안녕하십니까. 네, 저희는 얼마 전에 2차 모의고사 궁금한 이야기 시즌 1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할 열공반을 이끌고 있는 정보관 관세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전 40기 합격자 백지은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금 열공반에서 멘토를 담당하고 있고 작은 사무소에서 관세사 일을 하고 있는 39회 합격자 정우정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큰 박수를 치고 싶은데 마이크 때문에 제가 큰 박수는 못 쳤고요. 자, 오늘 질문을 제가 받아보니까 한 20여 분 정도 질문을 주셨어요. 근데 중복적인 것이 워낙 많고 해서 저희가 두서없이 질문에 답을 하는 것보다 약간 그 나름대로 타이틀, 소 제목을 좀 달아서 여러분들에게 관련된 분야에 대해서 저는 약간 사회자식으로 답변을 듣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소 제목은 공부 방법에 관련한 게 제일 먼저 시작할 것 같고요. 두 번째가 모의고사에 관련한 거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과목별로 공부하는 방법,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이제 멘탈 관리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기타 이런 식으로 좀 구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알고 싶은 내용 중에 공부 방법에 대한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후에는 아이디를 조금 생략하겠지만 그래도 저희가 가급적이면 아이디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닉네임을 말씀드리면서 질문의 출처 같이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공부 방법입니다. 닉네임이 포기는 없다. 포기는 없다. 자,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매 회차 범위에 맞게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 그런데 공부했던 내용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 그래서 너무 불안하신가 봐요. 그래서 장기 기억을 위한 공부 방법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 정우성 관세사님께서 답변 주시겠습니다. 네, 일단 질문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장기 기억을 위한 공부 방법을 말씀해 주셨고 그 다음에 공부했던 범위가 기억이 나지 않는다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현재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1, 2월 8분의 1 범위에서는 지극히 정상적인 과정이십니다. 우리가 암기를 하고 월요일에 암기를 했던 게 금요일에 모의고사를 치기 전에 다시 한번 본다고 할지라도 실제 모의고사를 칠 때는 까먹을 수 있기 때문에 다만 여기서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보시는 과목별로 교재는 한 권 정도씩만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은 관세법을 예시로 설명드린다면은 덤핑방지관세 부과 대상이 내가 지금 보고 있는 페이지에서 왼쪽 페이지에 있는지 또는 오른쪽 페이지에 있는지 요거를 기억이 나서 그 장면을 이미지화해서 내 머릿속에 기입을 하면은 문제를 풀다가 이 부분이 뭐였지? 이 부분의 첫 시작이 뭐였지를 떠올릴 때는 머릿속에서 그 페이지를 넘기면서 찾아간다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너무 방대한 범위를 암기를 하고 우리가 외울 것도 많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분을 찾아가기 위해서는 머릿속에서 이미지를 찾아가는 방법이 그냥 워딩 자체를 찾아가는 것보다는 효율적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이 좋다고 추천드리는 거고 이러한 방법이 잘 되기 위해서는 보시는 교재를 여러 권을 두고 반복적으로 보시면은 그 장면이 섞이기 때문에 저는 가급적 한 권으로 보시면서 거기에 해당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암기를 하시고 그거를 그림으로 기입해서 출력을 하시는데 조금 더 습관화를 하시면은 이 방법이 조금의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말씀하신 건 어떻게 보면 8분의 1이니까 대강적인 모습이 기억에 남아야 앞으로 회독을 가면 갈수록 뭔가 구체화되고 정확한 답안을 쓸 수 있다. 이런 말씀해 주셨고 단권화는 필수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이 좀 비슷해요. 그래서 백지은 관세자님한테 질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즌부터는 한 번 회독할 때 가볍게 보고 여러 번 돌리는 게 좋은지 아니면 한 번 볼 때 제대로 보고 넘어가는 게 좋은지 궁금합니다 라고 해서 안녕하세요 닉네임 님이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이요.
저는 다독을 추천하는 편이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너무 가볍게 기억에도 남지 않을 정도로 넘기는 거는 좋지 않은 것 같고, 본인이 짠 진도표가 있으면 그 진도표에 따라서 그날그날 볼 분량을 보고 그게 밀린다고 해서 다음날까지 끌고 가는 것보다는 차라리 밀린 부분은 주말에 보충을 한다던가 해서 전체적인 회독 수를 채우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다독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독이 좋은데 뭐 혹시나 그 강도가 뭐 메모를 하면서 어떤 다독을 하는 게 좋으냐, 아니면 눈으로 읽기만은 이 학생도 지금 눈으로만 보니까 너무 가볍게 날아간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좀 보완할 수 있는 뭐 그런 방법이 있나요? 사실 암기하는 방법은 개인마다 달라서 제가 뭐 추천드리는 거 조금 어렵긴 한데, 그래도 아웃풋을 하면서 외워야 기억이 더 오래 남거든요. 눈으로만 책을 그냥 읽고만 넘어가면 기억에 남는 게 별로 없을 수도 있으니까 최대한 책을 덮어놓고 이 부분에 대해서 떠올리고 중얼중얼 거려보고, 이게 조금 힘들면 차라리 타이핑을 쳐보면서 시간을 조금 줄이면서 하는 게, 아웃풋을 하면서 다독을 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웃풋을 할 때 굳이 쓰지 않아도 머릿속으로 메타인지 이용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면 다독이 더 중요하다고 합니다. 여러 번을 보면서 그것을 자꾸 머릿속에 떠올리면서, 그것도 하나의 일회독이고 학습이다. 아니면 이걸 안 하면 그냥 훌훌 날아가죠. 그러니까 이 부분 꼭 좀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어지는 공부 방법에 관련한 질문입니다. 이번에 다시 우정 관세자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외우고 까먹고의 무한 반복이다. 시험 전날까지 이 상태일까 봐 두렵습니다. 그냥 읽기만 해서 머리에 안 남습니다. 회독 속도를 올리는 방법 있습니까? 회독 속도를 높이는 방법은 회독을 많이 하는 것이라는 아이러니한 답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일단 지금 외우고 까먹고가 무한 반복이라고 하시는 거는 저나 이번에 합격한 백지훈 관세사님이나 옆에 계신 정봉 관세사님이나 모두 동일하게 수험생 때 겪었던 내용입니다. 지극히 정상적인 과정인데, 이 부분을 조금 덜 까먹기 위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두 가지 방법을 추천드리고 싶은 게, 하나는 솔직히 말하면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열공반 과정에서는 매일매일 내가 공부했던 범위를 저녁에 테스트를 통해서 아웃풋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그냥 하루 종일 외웠던 부분을 나 이거 외운 것 같아 하고 넘어가더라도 실제 내가 그거를 답안지를 작성을 하면서 내가 아는 부분이었는데도 이런 부분을 빠뜨렸네 하는 것을 인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내가 실수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실수하지 않으려고 좀 더 주의를 깊게 기를 수 있고, 다음 방법은 지금 모의고사를 치고 있는 중간중간이시니까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모의고사 날 아침에도 모의고사 진행되는 중간에도 충분히 어느 정도의 회독을 할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학원에서 모의고사를 칠 때 집에서 출발해서 학원에 도착할 때까지는 1, 2교시를 역순으로 HS를 봤어요. HS를 보고 학원에 도착해서 9시 20분 때까지는 환급특례법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관세법을 봤는데, 당연히 이때도 다 보지는 못합니다. 다 보지는 못하지만 내가 그 시험 치기 직전에 짧은 기간 동안 빠르게 눈으로 회독하고 했던 것들이 시험을 치는 1교시에도 효과가 나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방법으로 1, 2교시를 보고, 점심시간 같은 경우에는 저는 간단하게 샌드위치 하나랑 우유 하나를 먹으면서 무역실무 협약을 역순으로 먼저 받고 그 다음에 관세평가 법령만 보고 3교시를 치고, 그리고 3교시 치고 쉬는 시간에는 대외 외환을 내가 이 시간에는 요거만 딱 보겠다 했던 거를 찍어가지고 공부를 했었습니다. 실제로 시험에서도 저는 이런 식으로 시간을 배분을 해서 진행을 했었기 때문에, 어찌됐건 어떤 분들은 야 이거 시험 직전에 보는 게 내가 외우는 거에 의미가 있냐 하시는데, 실제로 제가 39회 시험에서 4교시 직전 쉬는 시간에 외국한 거래법 봤던 게 그대로 시험에 나와가지고 10점을 전부 다 챙길 수 있었습니다. 근데 좀 전에 그 관세사님 두 분이서 하신 말씀 중에 공통된 게 있어서 확인 한번 하겠습니다. 다독이 중요하다. 다독을 하다 보면 잊어버리는 것도 좀 덜하다. 아웃풋이 중요하다. 아웃풋을 하는 방법은 뭐 열공반을 이용할 수도 있고 모의고사 아침을 이용할 수 있다. 즉 아웃풋에 대한 중요성, 그 다음에 다독이 그냥
흘러가는 다독이 아니라 머릿속에 남는 다독은 역시 아웃풋이다. 이런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바로 질문 또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8분의 1 범위를 하는데 회독이 2, 3일의 1회독입니다. 이건 좀 자랑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8분할인데 예, 다른 사람은 5일에서 6일 걸리는데 나는 2, 3일밖에 안 걸린다. 이 회독 속도가 우리가 얘기하는 다독에는 맞습니까? 저는 2, 3일에 8분의 1 범위를 회독하면 아주 훌륭하다고 생각하고, 질문자분께서 디테일까지 다 챙기는 것 기준으로 2, 3일을 1회독이라고 하셨으니까 이 속도대로 하시고 이 범위를 모의고사 기간 동안 2번 정도 돌리면 저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공부 방법에 대한 내용은 끝났습니다. 그래서 핵심어를 좀 발췌하게 되면요, 결국 다독이 승리다. 다독이 꼼꼼하게 보는 것보다 의미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 뭐 단권화도 필요했고 여러 가지 이야기 있었는데, 이게 읽기만 해서는 끝이 아니다. 아웃풋이 필요하다. 이때 뭐 메타인지 이용해도 되고, 시간 할애에도 충분히 시간을 쪼개면서 공부하는 방법, 아까 뭐 점심 얘기도 했었죠. 독하게 공부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너무 뻔한 이야기지만 이렇게까지 해서 올릴 수 있다라면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 누구나 알고 있는 방법이지만 너무나 뻔한 이야기지만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한 번 더 주지시키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한정적이니까요. 모의고사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자, 이런 질문 가장 많은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답안을 작성할 때 그 처음 시작하는 문장의 단어가 순간적으로 생각이 안 나죠. 이럴 때 너무 급한 나머지 원문과 다르게 쓰게 됩니다. 자, 이게 많은 고민을 갖고 있는 땅콩크림님을 위해서 저희 정우정 관세자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제가 가지고 있던 고민이랑 매우 똑같은 고민인데, 관세법 같은 경우에 저희가 1차를 치고 2차를 넘어오면서 상대적으로 관세율표, 평가, 실무에 비해서는 처음엔 되게 익숙하게 생각들 하세요. 근데 실제 시험에서 우리가 모의고사 들어가서 암기를 하게 되면은 관세법은 법의 내용을 다 외우고 조를 외우고 항을 외우기도 벅찬데 시행령, 시행규칙까지 외워야 되는 과목이다 보니까 상당히 범위가 많아서 되게들 많이 조금 어려워하시는 경향들이 있어요. 저는 예시로 들면은 관세율표를 공부할 때 16류 주 2의 조제식료품에 처음 시작하는 부분이 4월까지도 계속 안 외워져요. 이게 핵심어를 외우고 두 문자를 따서 외웠는데도 엄청나게 안 외워져서 제가 썼던 방법은, 저는 형광펜 같은 경우에는 색깔을 가급적 한 가지 색깔로만 했는데, 노란 색깔 형광펜으로 이제 기본적인 색깔을 칠했지만 그렇게 앞부분에 내가 헷갈리는 부분을 조금 그보다 진한 색으로 해가지고 형광펜을 그어서 그 페이지를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림화를 하려고 되게 많이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생각이 안 나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머릿속에서 페이지를 떠올리면서 이 규정이 어디 페이지 첫 부분 아니면 중간 부분에 있었던 것 같은데 이 부분 내가 자주 헷갈려서 앞부분에 어떻게 형광펜을 쳤던 것 같아. 이렇게 떠올리면서 그 부분을 찾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추가적으로 그런 부분은 암기를 하시는 게 확실히 좋지만 모든 부분의 앞부분을 그렇게 암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가장 추천드리는 방법은, 일단 관세법을 예시로 들면은 조 안에 있는 항의 목차는 가급적 외워주시는 게, 항을 빠뜨리지 않으면은 앞부분이 생각이 안 나도 키워드를 중심으로 암기를 하면서 회독을 올려가다 보면은 그 키워드의 앞뒤로 붙는 문장이 조금씩 익숙해지면서 내가 70%, 80% 정도의 답안을 완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항의 목차를 외워주시고 키워드 중심으로 살을 붙여주시면서, 그래도 정 안 된다 싶은 부분은 형광펜으로 조금 다른 색깔로 하면서 그 페이지를 이미지화해서 내 걸로 만드시는 연습을 한번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이 질문은 뭐 저도 항상 받는 질문인데, 지금 정우정 관세자님 답변 시각화해라, 이거 되게 중요한데 여기에 전제가 있습니다. 사실 시각화를 하고 한 번 하고 끝나면 끝이에요. 사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공부 방법에서 다독하는 것 중에 하나의 방법.
즉 오해독 미만인 경우에는 이런 어떻게 보면 막상 쓰려고 할 때 우리가 마가 뜬다고 하는데 잘 생각이 안 나는 부분도 역시 해결책은 공부 방법에서부터 다독을 중심적으로 좀 해야 그것이 형광펜으로서 어떤 수단으로 나타나면 더 시너지 효과를 나타낼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땅콩크림빵님이 말씀하시는 질문에 있어서는 다독과 함께 형광펜 이용하는 것 아주 적극 추천드린다는 말씀과 함께, 자 다음 질문 넘어갑니다. 개인 사정으로 강의와 진도가 너무 늦습니다. 3월부터 모고에 진입한다. 어떻게 활용해야 할까요? 어려운 질문입니다. 3월부터 모의고사 진입하면 4분의 1범이기 때문에 최대한 모의고사 진도대로 공부하는 게 좋을 것 같고, 괜히 오버해서 더 공부하는 것보다는 모의고사 진도를 따라하는 게 좋고, 근데 이게 진도가 밀릴 수도 있어요. 본인이 모의고사를 3월에 치게 되면. 저는 그래서 이거를 조금 이때 저는 진도가 밀릴까봐 열공반을 하면서 이제 매일매일 열공반 테스트에 따라서 공부를 하면서 이제 진도를 안 밀리게 했었거든요. 이제 그런 방법도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질문은 추가적인 질문도 있어서 이제 좀 같이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의고사 100등 바뀝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3월부터 모의고사 진입하면 좋은 등수 나올 수 없을 것 같아요. 그죠? 모의고사 100등 바뀌다. 그리고 모의고사 중위권이다. 질문이 중복됩니다. 현실적인 조언 및 올해 합격 가능한가요?까지 질문을 하셨는데 연거푸 질문에 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모의고사 등수가 실제 시험 등수는 절대 아니기 때문에 이 등수에 너무 상처받고 멘탈 관리가 제대로 안 돼서 그 다음 주에 공부를 못하게 되면 정말 지장이 있는 거고, 그런 것만 아니면 꾸준히 열심히 하면 저는 가능성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올해 합격자 분 중에서도 등수가 그렇게 높지 않았는데 합격하신 분들도 꽤 계시기 때문에 저는 포기하지 마시고 너무 흔들리지 말고 진도대로 똑바로 공부하면 충분히 가능성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아직 모의고사 진입 안 하셨던 분뿐만 아니라 내가 모의고사 100등 바뀌다. 그게 중위권이겠죠. 그러면 합격 가능성 충분히 있다. 근데 내가 뭐 어찌됐든 간에 짜여진 계획이나 내가 세운 계획은 확실히 이행은 기본적으로 하시면 가능성 있다고 합니다. 질문 주신 분 힘내시고요. 그다음 다음 질문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모의고사 시간 줄이는 방법 또는 배분 방법, 이거는 모의고사 답안 작성하는 시간 같거든요. 이거는 정우정 권사님 부탁드려요. 모든 과목이 부족하시다고. 일단 과목별로 배점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답안을 구성을 할지를 먼저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수험생일 때 정보홍 간사님이 말씀해 주셨던 게 10점짜리 문제를 7분 정도에 작성을 한다고 생각을 하라고 항상 말씀해 주셨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80분 중에 70분을 할애하게 됩니다. 10분 정도는 상당히 많은 시간이지만, 근데 여기서도 과목별로는 조금 디테일하게 들어가자면은 관세평가를 제외한 3가지 과목은 약간 좀 쓰는 방식이 조금 비슷할 수 있어요. HS를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자면, 만약에 뭐 문제 4번 20점 100점 중에 저희 실제 시험처럼 10점 분량 정도는 호 번호를 쓰라는 문제가 단순하게 10개가 나왔어요. 그렇게 하면 그 10개 쓰는 데는 실질적으로 7분이라는 시간이 소요되지가 않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내가 처음에 감독관님들한테 답안지를 받고 문제를 받아서 이 문제에 있어서 파손된 게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라 했을 때 그 짧은 기간 안에 보면서 내가 시간 배분을 1번 문제는 16부 주 2에 대한 호를 다 써야 되니까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리겠구나. 4번 문제는 단순하게 10개 나열형이니까 7분보다 적게 소요되겠구나. 이 정도를 보고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당연히 여기에 깔리는 전제 조건은 그거를 보기 위해서는 그 해당하는 내용이 어떤 건지 정확히 알 수 있는 정도의 회독이 많이 올라와야 됩니다. 지금은 실질적으로 좀 그런 부분이 많이 힘드실 수 있겠지만, 우리는 지금 1월에 지금 처음 모의고사를 시작해서 아직 뭐 15% 정도밖에 진행이 안 됐죠.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발전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이 모의고사 과정은 내가 지금부터 무조건 등수가 90등 안에 들어야 되고 50등 안에 들어야 무조건 합격을 한다라고도 말씀드릴 수 없는 거예요. 지금 이 과정을 통해서 그런 부분을 연습하고 실제 우리가 포텐을 터트려야 되는 날은 실제 시험 날일 뿐입니다.
이 과정은 내가 그런 거를 발휘하기 위해서 쌓아가는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추가적으로 관세평가 같은 경우에는 저는 어떤 식으로 시간을 배분했냐면은 관세평가만 유일하게 10점당 8분으로 정시간을 배분했습니다. 다만 문제 1번, 2번, 3번, 4번을 각 보기를 거래 사실을 보는데 3분에서 4분 정도를 소요를 시켰습니다. 3분에서 4분 정도를 소요를 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거래 사실을 읽고, 추가적으로 거래 사실을 읽기 전에는 저는 물음 1, 2, 3번을 먼저 읽은 다음에 여기서 물어보는 게 어떤 건지 정확하게 파악을 하시고 그 다음 거래 사실로 들어가서 거기에 해당하는 내용을 퍼즐에 맞추듯이 하나씩 풀어나가시는 걸 추천합니다.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시면서 아, 이 방법이 나한테 조금 더 잘 맞구나, 이 방법에서 요거는 또 이런 식으로, 요번 회차에서는 요렇게 풀어봤으니까 다음 회차에서는 뭐 1번부터 4번까지 진짜 한 번에 다 보고 풀어보기도 해보고, 여러 가지 방법을 한번 도전을 해보시면서 내가 어떻게 시간을 줄일지를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아까 그 땅콩 크림빵님 얘기한 것과 일맥상통합니다. 이게 아까 답안 작성할 때 시간이 단어가 생각 안 나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사실 답안 작성할 때 생각이 안 나면 갑자기 시간이 굉장히 늘어나거든요. 그러면 이건 역시 회독이 조금 필요해서 아주 필수적인 부분, 누구나 쓸 수 있는 뭐 근거라든지 법적인 거 암기할 수 있는 양은 사실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이 마가 뜨는 시간, 즉 답안을 작성하지 않고 그냥 머리로만 생각하는 시간이 줄어들 거거든요. 자연적으로 줄어들 수 있다라는 말씀과 함께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평가 같은 거 요새 문제 보면은 네 문제가 나오고 물음 1번, 2번, 3번 20점짜리는 문제 물음 1번, 2번 이렇게 나오는데, 적용하고 판단하는 것은 가장 마지막 물음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물음 1, 2번, 1번 정도는 저 같으면 그 정도 법적 근거는 여러분들 다 외우신다라고 생각을 하면 저 같으면 적으면서 사례를 조금 파악하는 것도 좀 시간이 단축되지만, 이건 역시 지금 도전하기론 매우 어렵다. 즉 회독이 돼서 암기가 되면 되는 것이니까 그런 정도로만 해놓고요. 우정관세자님한테 추가적인 질문 있습니다. 예. 열공반 지금 참여해도 되나요? 그리고 모의고사를 치고 있는데 열공반 병행 가능한가요? 두 개가 동일한 질문입니다. 그죠? 아무래도 지금 모의고사를 치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짧게 한 1분 정도 한번 말씀 주십시오. 일단 지금 열공반을 작년 9월부터 저희가 열공반을 시작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저도 이 과정을 참석했던 사람으로서 가장 많은 효과를 봤던 게 1월부터 6월까지였어요. 왜냐면은 어찌됐건 어느 정도 공부를 하신 분들이라면 지금 내가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고 결국 외워야 한다는 거는 깨달았을 시기인데, 지금부터 6월까지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게 멘탈전입니다. 멘탈전을 진행하는데 저나 정보원 관세사님이나 백지은 관세사님은 시험에 합격을 해봤기 때문에 아, 이때 이렇게 힘들더라도 조금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이런 방법을 알지만, 수험생분들은 아직 합격을 하지 않아봤고 그 다음에 합격을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모든 게 첫 과정이고 어색하실 수가 있어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3월 정도가 되면 많은 수험생분들이 체력이 많이 떨어지고 내가 외워야 될 부분이 많아지면서 아, 나는 올해 힘들 것 같아, 그래도 열심히 좀 해가지고 내년에 한 번 더 노려봐야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생각보다 그러신 분들이 엄청 많습니다. 근데 저희는 그런 과정들마다 개인의 성향에 맞춰서, 개인의 진도 상황에 맞춰서 여기서 지금 그렇게 하면은 기본에 충실해서 두 문자라도 외워봐라, 여기서는 이거부터 외워봐라, 이런 습관이 들렸으면은 이런 식으로 고쳐봐라 해서, 많은 경험이 있는 정보원 관세사님 필두로 저희도 많은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멘탈적인 과정에서 충분히 도움을 드리고 얘기를 들어드리고, 저는 요새 저희 반에 지금 한 13명 정도가 있는데 한 번 통화하면은 막 1시간에서 1시간 반씩 통화합니다. 그리고 계속 멘토나 또 이렇게 담당 선생님으로 또 경력을 갖고 계시잖아요. 맞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희 반에 참석하고 있는 학생들 중에 모의고사 한 자리 등수에서 10등대인 친구들도 한 2~3명 정도 있고, 2년차 유예 처음 진입한 친구도 40등, 50등 이렇게 하는 친구들도 있기 때문에 들어오신다면은 뭐 결국 들어오셔도 공부는 본인이 하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다만
내가 아무 걱정 없이, 내가 불안하잖아요. 계속 시험은 불확실하고 내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합격할 수 있을까? 내가 하고 있는 공부 방법이 맞는 방법일까? 이런 불안함에 대해서는 저희가 잘하고 있다. 이 방법은 조금 아닌 것 같다. 이런 식으로 한번 고쳐보자라고 계속 피드백을 드리고 편안한 마음가짐에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제가 직접 해본 입장으로서는 속는 셈 치고서라도 한번 해보시고 상담을 받고 얘기를 하면서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짧은 답변 감사드리고요. 자, 이렇게 되면은 저희가 공부 방법과 모의고사에 관련한 질문들은 모두 끝났고요. 과목별 질문에 대해서는요, 압도적으로 관세 평가에 관련한 이야기 있습니다. 무실에 대해서는 뭐 한 개 정도의 질문이 있어서 네, 관세 평가부터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세 평가 채점 기준을 모르겠습니다. 이런 질문 하셨고요. 또한 판단 후 근거 기술 시 이전 물음에서 작성한 법 규정을 다시 서술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질문 먼저 주셔서 관세자님께서 답변 한번 주시죠. 사실 뭐 평가 채점 기준 저도 정확히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 저는 평가 답안 서술할 때 판단을 일단 먼저 잘 내렸고 거기에 따른 근거를 서술할 때 법령을 정말 제대로 똑바로 쓰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고득점을 받았던 것 같고 법을 다시 서술하는 부분에 대해서 짧은 규정은 저는 다시 서술을 했었고요. 근데 규정이 너무 길면 그 내용을 앞에 이미 서술했다면 앞에 서술했다고 저는 적고 넘어갔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했을 때 점수가 그렇게 낮게 나오지 않았어서 괜찮지 않을까 생각은 하는데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이런 거네요. 그러니까 법적 근거를 물음 1이나 2에서 나름대로 적었다라고 하면 판단할 때는 중복 서술을 최대한 방지하기 위해서 건드려준다라는 표현, 핵심어, 그 중에서 법적 근거에서 핵심어, 판단의 근거가 되는 핵심어 위주를 조금 핵심어를 기반으로 좀 서술했다, 이렇게 답변해 주셨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어지는 질문일 것 같은데요. 자, 관세평가 나름 잘 썼다고 생각했다, 포기는 없다는 이미 말씀하셨어요. 근데 점수가 안 나옵니다. 고득점 방법 있습니까? 이 점에 대해서 정우정 관세자님 한번. 저도 실제 이제 FTA 관세무역연구원에서 모의고사를 칠 때마다 항상 김병수 관세자님의 폭풍 같은 칼제점에 많은 눈물을 흘렸던 날들이 있는데, 보수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일단은 개인적으로는 각 문제의 물음에서 물어보고 있는 답안의 순서에 따라 작성을 해주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게 뭐 문제 1, 2, 3, 4번 순서대로 쓰라는 게 아니라 문제 1번에 만약에 물음 1번에서 해당 쟁점 사례에 대한 판단 및 근거를 기술하시오 라고 하면은 첫 번째 목차를 판단으로 달아주시고 두 번째 목차를 근거로 달아주시고, 왜냐면은 실제로 저희도 열공반에서 채점을 하다 보면은 관세평가 문제가 나왔을 때 수험생들이 판단이랑 판단 이유를 쓰라고 했는데 판단 목차 안에서만 답안을 다 끝내버리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쓰자고 하는 내용이 거기에 다 들어가더라도 한 가지 목차에만 너무 7줄, 8줄을 쓰게 되면 가독성도 떨어질 뿐만 아니라 교수님들이 보기엔 얘는 판단 목차는 썼는데 판단 이유 목차는 안 썼구나, 나는 판단 이유에 4점을 배점했는데 그러면 넌 4점이 날라가겠구나, 이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문제 물음에서 보고 있는 순서에 따라서 작성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는 내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근거 있게 쓰려고 한번 노력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물품은 뭐 이러이러해서 생산지원비에 해당한다 라고 하면은 왜 생산지원비에 해당하고 이 생산지에 해당하는 게 시행령 18조 1호부터 4호까지 어떤 거에 해당하는 건지 근거를 조금 찾아서 풀어가는 방식으로 써내려간다고 조금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러한 답안은 모범 답안이라든지 아니면 저희가 모의고사 치고 앞에 걸려있는 이제 수험생들이 직접 작성하신 조금 최상위 답안들을 참고를 하시면서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관세평가를 이제 글을 이제 답안을 보다 보면 글은 너무 많은데 핵심어, 그러니까 이유에 대해서 나름대로 정확한 워딩이 있는데 그 워딩 빠지면 사실 아무리 잘 썼다고 해도 점수가 안 되는 경우도 있고요.
체계화된 목차도 상당히 중요하다. 이 말씀드립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관세평가 법적 근거에 해당하는 거 빡빡 외워주시고, 그 다음 우리가 적용하는 거에 대해서는 최대한 묻는 대로 목차 잡아서 내가 위에서 적었던 것 중 어떤 거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라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잘 명시하는 것이 일단 좋고요. 그 다음에 아무래도 관세평가는 강사님에 따라 조금 박하게 점수를 준다고 할 수도 있고 조금 후하게 준다고 할 수는 있겠지만, 우리는 그걸 아셔야죠. 보수적으로 준비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이 점수, 나쁜 점수, 좋은 점수, 이거보다 상대적으로 내가 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체크하시는 게 자신감을 얻을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다음 거는 제가 한번 답변을 해보도록 하죠. 무시를 제외한 나머지 과목은 똑같이 암기가 되고 똑같이 쓰는데 무역실무 협약을 쓸 때는 자꾸 말이 다르게 써집니다. 암기가 덜 된 거겠죠? 이런 질문을 킴6912님께서 질문 주셨는데요. 여기에는 무시를 잘 못하는 이유가 있네요. 예. 똑같이 그러니까 똑같이 암기하고 똑같이 쓰고 싶으신가 봐요, 협약을. 그렇게 되면 인커텀즈 소개문이나 사용자를 위한 설명문을 쓰시다가 외우다가 퍼지게 되는 거죠. 3대 협약만 보더라도. 근데 다른 과목들은 이렇게 써지고 하는 이유가 그래도 관세법 어느 정도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HS 남들이 무지성으로 외우기 때문에, 관세평가 알고 있는 내용이고 법적 근거 작기 때문에 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무역실무에 대한 협약은 비교적 배경 지식이 부족한 것도 사실이죠. 근데 이걸 냅다 무지성으로 암기하기에는, 똑같이 쓰기에는 한계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무역실무 협약에 대해서는 두 가지만 좀 정리해보죠. 똑같이라는 것보다는 핵심어를 기반으로 그냥 협약에 있는 문구를 모사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모사를 할 때 두 가지 정도 좀 생각하셔야 됩니다. 항을 빠뜨리지 않는다. 역시 다만도 좀 집어넣어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요. 나머지 세 과목이 똑같이 암기되고 있으면 확실한 건 무역실무는 공부를 덜 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2월 달에 있는 어떻게 보면 저희가 설날 때 모의고사를 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그럴 때 무역실무 협약과 월요일부터 그 주에 일요일까지 계속 반복적으로 학습하는 시간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보충 시간을 마련하시는 것이 좋고, 그 이후에도 무역실무를 먼저 공부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라는 말씀 드림과 함께, 과목별에 대한 질문은 많이 없으셨어요.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궁금한 이야기 시즌2가 개설된다라고 하면 과목별로 무차별하게 구체적으로 질문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번째 챕터입니다. 멘탈 관리 파트인데요. 요거는 이런 재밌는 질문이 있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면 합격하겠다라는 느낌이 왔었는지, 그랬다면 어느 시기쯤인지, 아니면 끝까지 막연하고 불안한 겁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저는 한 4월쯤에 이렇게 그대로 하면 합격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긴 했었는데, 근데 합격한 친구들 보면 끝까지 막연히 불안했다고 했던 친구들이 훨씬 많아서, 불안한 감정이 있더라도 흔들리지 말고 전 끝까지 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속 관세사님께서 꾸준히 말씀하시고 계시는 내용은 여러분들도 좀 캐치하셨죠. 모의고사에 일일비하는 것보다 자기 계획대로 그냥 밀고 나갔으면 너무 좋겠다. 불안한 건 수험생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으나, 불안하다고 공부를 안 하는 정도의 패착이 있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덧붙여서 좀 더 질문 드리고 싶은 건,
지방에 거주하는 사람에게는 현장 모고가 좋습니까? 우편 모고가 좋습니까? 이런 질문이 있네요. 저는 현장 모고를 추천하긴 하거든요. 네. 왜냐하면 모의고사를 보면서 실수를 많이 할 수도 있고 그러면 실제 시험 때 내가 했던 실수를 반복하지 않게 되니까 그런 장점도 당연히 있고 긴장감도 있기 때문에 추천을 하긴 하나 너무 멀다, 너무 힘들다 이러면 우편 모고를 치셔도 되는데 치실 거면 이제 현장 모고처럼 시간을 조금 재놓고 확실하게 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예. 이 부분은 현장 모고가 중요하냐 우편 모고가 중요하냐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예, 모의고사는 모의고사답게 치른다면 큰 문제가 없을 것 같다. 예, 이번에는 정우정 간사님한테 멘탈 관리에 관련한 질문 2개를 연거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유예생입니다. 지칠 대로 지쳤습니다. 멘탈을 빠르게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며 만약에 합격한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합격한 사람은 이런 공통점이 있더라. 예, 하나는 조금 혼나는 그림이 될 것 같고 하나는 재밌게 풀어 가실 것 같으니까 예, 질문 연속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멘탈을 빠르게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저는 크게 2가지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먼저 일주일에 나만을 위해서 쉴 수 있는 시간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지금도 제가 담당하고 있는 열공반 이제 멘티분들이 관세아님 저는 지금 8분의 1도 따라가기 힘든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열공반 테스트를 공부하고 토요일 날 이거를 전체 한 범위를 돌린 다음에 일요일 날 모의고사를 가서 치면 어떨까요? 라고 많이 질문을 주세요. 실제 지금 모의고사 참여하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이런 식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을 건데 저는 절대 반대합니다. 과감하게 말씀드리면 절대라고 말씀드릴 정도로 왜냐하면은 저희는 로봇가 아니고 사람입니다. 지금 시기에서 6월까지 얼마 안 남은 것 같더라도 생각보다 많은 시간이 남았고 실제로 해보신 분들 공부가 어느 정도 단연차에 접어드신 분들도 공감하시겠지만 내가 일주일에 풀스퍼트로 한 달을 쭉 공부하게 되면은 장담컨대 주중에 하루를 즉흥적으로 쉬게 됩니다. 몸이 안 좋아요. 집중이 안 돼요. 이런 식으로 쉬기 때문에 저는 실제 39회 시험을 치기 직전 주 토요일이었다면 그 전주 금요일에도 반나절은 쉬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내가 계획에 맞춘 공부를 하고 토요일 또는 일요일 날 모의고사 치게 되면은 모의고사를 치고 집에 와서 강평을 듣고 취침에 들어서 일요일 오후 늦게 또는 저녁 6시 정도까지는 충분하게 휴식을 취해 주셔야 됩니다. 내가 쉬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불안함을 느끼지 마시고 그 시간을 내가 일주일을 버틸 수 있는 원동력이 되게 해주셔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내가 쉴 수 있다는 생각이 있어야지.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은 대부분 다 공부를 열심히 하시거든요. 네. 근데 목요일, 금요일이 되면은 내일 모의고사 가야 돼. 가기 싫은데 나는 또 가고 그 다음 날도 공부해야 돼. 라고 하면은 그때부터 슬럼프에 빠지게 되는 거기 때문에 일요일 모의고사 치고 그 다음 일요일에는 내가 카페에 가서 친구들이랑 수다도 떨 수 있어. 내가 늦잠을 잘 수 있어. 나는 솔로가 보고 싶다면 나는 솔로도 볼 수 있어. 이런 식으로 내가 하고 싶은 거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야지 일요일 또 편하게 쉬었으니까 내일부터 열심히 달려야지 하는 원동력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저는 약간 극단적으로 저희 반 수험생들한테 일요일 날 또는 일요일 치시는 분들은 월요일 한 반나절 정도는 그때 안 쉬고 공부하시면 100% 슬럼프 오니까 제 말 무조건 들으세요라고 조금 강하게 어필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합격한 사람은 이렇다더라. 뭐 공통점이나? 일단 공통점이라고 하면은 솔직히 말하면 꾸준하게들 열심히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뭐 특정 시기에만 막 엄청나게 스퍼트를 올린다기보다 당연히 뭐 5월, 6월이 가장 중요하겠지만 꾸준하게 내가 뭐 아침 9시에 독서실에 가서 저녁 11시에 나온다. 이런 걸 꾸준하게 지켜주시고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휴식을 꾸준하게들 하셨던 것 같고 그 다음에는 대외 외환 환특을 소홀히 안 하셨어요. 제 동기 39기이신 분들도 그렇고 열공반 과정을 통해 이제 백지훈 관세사님처럼 합격한 40기 관세사님들도 그렇고 대외 외환 환특 같이 짜투리 과목들도 내가 소홀히 하지 않고 전 과목들에 대해서 시간 배분을 좀 균등하게들 많이 투자를 하신 것 같아요. 네, 한쪽에 치우치게 되면은 아까 이제 얘기하신 것처럼 무시를 제외한 나머지 3과목은 잘 쓰는데 무시를 또 못 쓰게 되고 이런 것처럼 한 과목에 편중화가 되면은 그 과목에서 꽈락을 날 수 있는 위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제 주변의 동기들이랑 뭐 얘기를 많이 해보고 하면은 좀 그런 식으로의 공통점들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기타를 남겨두고 있는데요. 예, 기타는 여러분들에게 그냥 이럴 수 있다 정도로만 말씀을 드리는 해외 토픽감 그런 느낌이라서 지금까지 했던 것을 한번 종합적으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부 방법에서 가장 좋은 것은 다독이다. 다독이 흘러가지 않으려면 아웃풋이 필요하다. 근데 다독이 중요했던 이유는 그만큼 회독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회독을 높여야 다독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렇지만 멘탈이 항상 수험생이기 때문에 불안합니다. 불안하지만 휴식을 제대로 해야 우리가 공부 방법과 모의고사 대비를 잘할 수 있다는 점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과 함께 이 과목별에 관련해서 여러분들 질문이 없는 것은 아무래도 굉장히 구체적이고 여러분들의 개별 상담이 필요하다 생각해서요. 저희 궁금한 이야기 시즌2는 개별 상담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 상담은 이 정도 어떻게 보면 공통 질문이고 이 공통 질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얻어갈 수 있는 것은 한 30% 미만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어떤 구체적인 질문은 다음 시즌2에 만나 뵙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기타 질문이 있어서 소개해드리고 마지막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번에 응시료가 많이 올랐잖아요. 2만원에서 6만원으로 올랐습니다. 이것이 우리 시험에 미칠 영향 한번 보겠습니다. 출제가 변할 수 있습니까? 채점, 인력이 증가됨에 따라 뭔가 더 채점이 마이크로한 채점이 될 수 있습니까? 마이크로가 아니죠. 검토가 강화됩니까? 포괄적인 문제, 옛날 형식으로 나오는 거 아닙니까? 사례형 문제가 더 많은가요? 응용 문제가 출제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까? 라는 질문에 제가 들어오기 전에 챗 GPT 4.0한테 물어봤습니다. 물어봤더니 두 가지 이유를 얘기했습니다. 저희 시험 말고 다른 시험과의 형평성, 즉 세무사는 1차, 2차 각각 5만원, 간평사는 각각 1차, 2차 4만원씩이기 때문에 관세사 3만원씩 그렇게 비싼 건 아니라고 얘기를 했고요. 두 번째 왜 이렇게 올랐느냐의 질문에 현실을 반영했다라고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인플레이션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시험지, 그 다음에 잉크값, 더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택배비, 그 다음 인쇄, 그리고 아시겠지만 그 채점하고 문제 내시는 분들의 인력 비용도 올라갔겠죠. 그래서 큰 시험의 영향은 없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또 기출문제에 대한 이런 질문도 있었네요. 자, 올해 기출연도 활용 예측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은 중요하지도 않겠지만 이거를 맞춘다면 무당입니다. 사실 저희는 무당은 아니지만 이 기출문제에 대한 욕구는 이번 시간보다는 시즌2, 시즌3에 더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지 지금 시즌1에서는 어떻게 공부하시는 것이 초점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어떻게 짤막한 답변이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어느 정도 해소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 두 분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시즌2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